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민 경제TV입니다. 8월의 첫날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 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이버 카페에서 하태민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제 많은 자료들을 볼 수가 있으신데 제가 데일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반도체 분노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야, 엔비디아가 참 이 큰 변화죠. 7월 30일 날 엔비디아가 7%나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7월 31일 날, 7월의 마지막 날 엔비디아가 12.8% 폭등이라 표현한 게 맞겠죠. 그래서 7월 30일 날 7.9달러 가 떨어졌었는데 7월 30일 날에는 13.3달러가 올랐으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보이는 게 그동안에 이게 7월 11일부터 빠진 거거든요. 7월 11일 큰 음봉이 떨어져 쭉 하락했었는데 완전히 그것을 추세에서 벗어나는 그동안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강력한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동안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의 조정은 한마디는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 흐름이 엔비디아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7월 30일에 4.9% 빠졌는데 7월 30일 7.1%, 그 다음에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를 할 수 있겠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7월 30일 날 4.3% 빠졌는데 31일 날 7.9%.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도 중요하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덕을 볼 수 있는 환경이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 장비뿐만 아니라 소부장 전체가 덕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주가가 떨어지면요, 항상 호사가들이 뒤늦게 입방아를 찧어댑니다. 그래서 빠지기 전에 뭔가 전망은 하는지 능력은 안 되니까 한참 빠지고 나면 AI에 그동안 투자가 지금 많은데 투자만큼 효율이 나타나느냐, 앞으로 AI 투자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것들은 꼭 주가가 바닥권 되면 꼭 이런 사람들이 떠들어댑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입 닫아라. 쓸데없는 소리 뒤늦게 하지 마라. 뒷북 때리지 마라. 그런 얘기를 같으면 고점에서 하지 지금에서 하냐. 이렇게 벌컥 화를 내는 듯한 그런 흐름이 7월 마지막 날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가 장마치고 2분기 실적, 호실적 내태면 시간 내에서 4% 하고 있어서 당분간 나스닥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마련되었다. 그동안 충분히 단기의 야무진 하락이었죠. 그래서 낙폭이 좀 컸었는데 얘는 본격적으로 반등해서 물론 전고점까지 갈지 안 갈지 이런 건 알 수가 없습니다. 단기 반등에 그치고 조정을 받을지 이런 거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동안에 7월 11일부터의 단기 하락 국면은 일단락됐다. 단기적으로 반등 환경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같은 거를 한번 보면요. 우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마이크론 같은 경우를 보면 많이 빠졌죠. 사실 마이크론은 6월 18일 날 고점을 찍고 6월 19일부터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찌감치 조정을 들어갔네요. 그래서 낙폭도 커서 그래서 7월 31일 날 7.1% 올라와도 아직도 28%나 빠졌기 때문에 좀 더 반등할 환경이 있지 않겠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장도 제가 그동안 쭉
이 소부장들 하락률을 쭉 계산해서 이렇게 해드린 이유가, 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빨리 매매를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요, 제가 관련해서는 우리 프로 회원들, 우리 정회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관련해서 계속 알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장중에서도, 자, 이걸 안 보겠습니다.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장중에 그 초부장을 강조드리면서 그 매력도 순서들 HPS, PTSE, 오로스 테크놀로지, SNS텍, PSK 홀딩스 이런 종목이 매력도 상위권입니다 하고 장중에 알려드렸어요. 왜냐면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 그러면서 도쿄 일렉트론도 어제 일본 시장에 어제 이미 7.4%, 미국 시장이 열리 7.4% 올라가는 등등. 그래서 장중에 소부장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우리 프로연님께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종목만 구하셔도, 네. 사실은 그거 아니라도 우리 프로회원님으로는 가입하셔서 저를 학습지 수준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활용하시고 규모가 되신다면 정회원으로 가입해서 도움받는 것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는요, 여기 가입하기 여기 들어가셔서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바로바로 답변이 되고 가입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에도 낙폭이 큰 종목도 알려드린 이유가 이렇게 미리 대비가 돼 있으면 반등장에는 뭐 낙폭이 큰 다음에 반등장은 뭡니까? 그냥 많이 빠진 종목이 제일 장땡이죠. 물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붙어야 됩니다. 많이 빠졌다고 꼭 좋은 건 아니죠. 빠질 만한 이유가 있는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빠진 종목들, 그런 거는 이제 저랑 참모를 곁에 두시면, 네, 우리 프로연 정회원님께 그 핵심 유망주를 다 알려드렸는데, 꼭 그거 아니라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다가 뭐 HPSP도 많이 빠졌네? 그럼 이 HPSP에 대한 우리 하 대표 종목 리포트 코너 가서 HPSP 치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꼭 저를, 프로연 정회원님이 아니라도 53870 얼마든지 제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다. 자, 이렇게 낙폭도 보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여기서 게시판 하지 마시고 종목 리포트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바로 HPSP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HPSP에 대한 하대표 투자 의견도 나오고 핵심들 내용들 다 나옵니다. 활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이슈 분석 코너에 이미 주요 하락률 요 참고하셔가지고 이 중에서 또 기업 내용이 되는 종목들 위주를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장의 8월의 첫날 소부장들이 강력히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될 건 또 7월 31일 날 블룸버그 통신이 또 한마디 했네요. 8월 말에 공개될 것으로 알려진 대중국 반도체 추가 통제 조치에 지금까지 없던 얘기 나왔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HBM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런 게 블룸버그 통신에 나왔어요. 요거는 조금 거슬리는데 보시면 공개될 걸로 알려진 아직 확정 내용이 아니고 8월 말에 이런 건 지금 반도체 소부장을 이렇게 짓누르는 큰 요인은 대중국 수출 규제라는 요기에 있어서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반등을 그동안 워낙 다들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종목을 한번 보면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보면 HPSP다 이러면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으니 반등을 하겠죠. 반등을 하지만 아주 큰 시세,
기대하는 거는 좀 접어두고 낙폭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적 수준의 반등 정도를 염두에 두시는 게 어느 정도 반등하겠다 정도만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대중국 수출 규제라는 여기 자꾸 주가에 상당히 무게감 있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8월 1일, 오늘 8월의 첫날에는 소부장들이 강력하게 반등할 수 있는 환경이다. 자, 그 다음에 FMC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했는데, 앞서서 수요나 우리 장중에 일본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자, 그러니까 아직은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크지만, 그래도 인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엔화가 일단 강세를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면 엔화가 강세 요인을 보이는데요. 환율을 한번 엔달러 환율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어디 있나요? 일본 엔 요거겠죠? 네, 엔달러 환율이 지난번에 달러당 162엔 지금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가던 엔화가 급격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 당연히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죠. 그래서 달러 약세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들을 항상 수출과 단기적 입장에서는요, 환율에 굉장히 외국인이 민감한데, 이렇게 3월 12일을 저점으로 해서 그동안 환율이 꾸준히 올라가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은 주식 사는 게 꺼려집니다. 당연히 이때 주식을 사면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환차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1310원에 샀는데 1400원까지 올랐다. 이러면 90원이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9%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유한 전 종목에 마이너스 6.9%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7%를 손실을 보는 상황이니까 외국인이 주식을 웬만하면 잘 안 사겠죠. 단기로 보면요. 근데 다시 이제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이제 환차익이 발생하죠. 앞서서는 환율이 올라가고 환차손이 발생하지만 좀 환차익이 벌어지니까 주가 올라도 먹고 환차익으로도 먹고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순매수를 사기가 쉬워졌다. 그래서 지금 외환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5.2%나 급등을 했네요. 그래서 그동안 쭉 떨어지다가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어제 보면 하마스의 지도자, 어떻게 보면 하마스의 우리는 당으로 치면 당대표고 나라로 치면 대통령인데 한이가 어디에서 피살되었냐. 그것도 이란 한복판의 테헤란에서 지금 수도 테헤란에서 피살됐다. 암살됐다. 이게 지금 포인트죠. 그래서 이란의 새 대통령 취임식 날 손님으로 갔는데 그 잔치집 한가운데서 피살됐으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을 일이죠. 이건 정말 우리나라를 능멸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하나가 또 아시겠지만 지금 하마스뿐만 아니라 헤즈볼라의 수장도 상당히 고위층도 공격을 해서 이거는 베이루트에 됐습니다. 베이루트는 레바논의 수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국의 수도까지 공격했다. 이거는 굉장히 도발적인 일이죠. 그래서 지금 중동 정세가 우리는 늘 중동에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이걸 보니까 이제 좀 익숙해졌습니다만 최근에 벌어진 일은 아주 좀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사실 튀르키예가 에르도안 대통령이 우리는 하마스 편을 들어서 참전할 수도 있다. 자, 보면 이게 지금 튀르키예 아닙니까? 튀르키예 여기가 있고 여기 레바논이고
시리아도 지금 우호적이고, 레바논도 뭐 하마스 이런데 우호적이니까, 이렇게 쭉 가면요. 이 이스라엘까지, 국경까지 400km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 거리도 안 되죠. 그래요. 뭐, 그 정도 된다고 보면, 튀르키예가, 물론 뭐, 정말 참전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참전 의지까지 등등.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 예사롭지가 않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늘 있던 일 아니냐, 이렇게 볼 일은 아니고,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테헤란 한복판에서 벌어졌고 또 베이루트에서 벌어졌다. 이거는 상당히 소위 말해서 5차 중동전으로 갈 수 있는.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이를 박박 갈겠죠. 이것이 지금 남의 집 안방에서 잔치집에 와서 똥물을 퍼부어도 이럴 수가 있냐 이래가지고 분명히 뭔가를 할 거고, 하마스도 마찬가지고 헤즈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서부 텍사스상 원유가 지금 4.4% 급등을 했는데 아직 절대 수치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결국 이 말은 언제든지 악재가 예상치 못한 악재가 등장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동안 코스닥 시장이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월말 월 상순이 강세 패턴을 좀 보인다. 특히 월 상순의 강세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8월에 이제 첫날에 8월 상순도 좀 강세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 속에서 지금 이 강세 패턴이 나올 환경이 지금 마련됐다. 환율도 좋고 반도체, 그동안 속락했던 반도체들도 반등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에 우선은 당장 반도체주들이 수급상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그 기관들의 로스캇까지 나온다는 소문들이 돌았기 때문에 이 개인들의 담보 부족 매물, 기관들의 로스캇 매물이 소화가 되고 나면 매물 공백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좀 강력한 반등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8월 1일, 오늘 8월 1일은 7월의 수출 동향이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별로는 안 나오더라도 뭐 반도체 수출이 어떻고 조선 수출이 어떻고 하면서 라면 수출 뭐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더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변압기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뭐 화장품 이런 것도. 그래서 이미 이들은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수출 지표가 좋았어요. 2분기도 좋았지만 7월 들어서 또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좋았으니까 7월 전체도 좋겠죠. 그래서 7월의 수출 동향이 좋죠. 뭐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K컬처, 음식료, 화장품, 그 다음에 변압기, 이런 쪽. 다만 변압기는 지금 AI의 투자 과잉론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전 같은 그렇게 좀 신선함은 좀 떨어졌어요. 지금 부담이 있는데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는 음식료 쪽이 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음식료도 보면 CJ제일제당 이런 종목들 좀 빈거래, 무슨 빈거래가 최근에 기관 매수한 고개를 드는 게 좀 보였죠. 충분히 한 두 달 조정 받았는데 고개를 들고 있고, CJ제일제당도 네, 움직임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는데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어제 멀쩡하다가 장중에 어딘가 매물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2분기 수출 지표나 7월에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지표는 삼양식품이 전체 상장사 중에 가장 좋다 할 정도고, 어제는 불닭 포테이토 칩이 일본에서 2위로 올라섰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한 37종 정도의 스낵을 파는데, 과자를 파는데 그 중에 2위로 올랐었다. 그리고 불닭이라는 IP가 라면에서 과자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점도 등등을 감안한다면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거의 한 두 달 정도 횡보를 했기 때문에 네, 여기는 충분히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소부장들이 오늘 시점 선도를 하는 속에서 수출 호재로 되어 있는 그 음식료,
화장품 이런 쪽이 좀 탄력을 보이지 않겠나 싶고, 이 반등세는 당분간 8월 상순 정도까지는 그동안의 주식시장 흐름을 보면 8월 상순, 월 상순의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8월 상순 정도까지는 강세를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시고, 다만 지금 중동 정세가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다, 이걸 염두에 두면서 주가를 좀 곤두세워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여기서 유가가 더 올라간다면 항공주 같은 쪽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만약에 홍해 또 다르게 뭐 상황이 악화된다면 그 HMM 같은 이런 해운주들이 또 부각될 수도 있겠고, 그런 단기적 변수까지 염두에 두면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항상 제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좋아요.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누르시면 저의 좋은 기운이 또 여러분께 전달돼서 투자 성과가 더 나지 않을까 또 소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